자습서 기준으로 보시면 편할 거예요. 자습서 같이 꺼내서 보세요. 이 시퀀스 들어갈게요. 오늘 4과하고 토요일에 5과 할 거야. 그래서 4과, 5과 빠르게 훑어서 이번 주에 교과서 다 끝내버릴 건데 교과서에서 내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의미적으로 시험 문제 낼 만한 것. 그래서 뭐 순서별이라든가 문장 삽입에서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가 중요해서 빈칸이나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단어나 아니면 포인트를 다 찝어줄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동시에 어법 다 찝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법도 싹 다 정리할 거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4, 5과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문법 쫙 정리해주고 그다음 바로 모의고사 갈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만 그렇게 갈게요. 자, 수능이 일주일 남아가지고요. 너 학교 안 가지? 수능 일주일 남아서.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해? 안 좋아? 자, 그 자습서 이렇게 한 문장씩 잘려 있잖아. 그러니까 잘려 있을 때 유용한 학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문단으로 봐야 유용한 학습이 있다고 생각해. 본문 1은 사실 문법상으로 어려운 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 이쪽에 있는 today부터 although까지 내가 다 넣었나?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을 싹 다 합쳐서 일단 한 문장 구성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오늘날에는 common knowledge,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잖아. 당연한 게 뭐냐면 나비가 되려면 알부터 애벌레, 퓨파가 너네 그거 번데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순환대로 해서 나비가 된다라는 건 당연한 생각인데 라고 하는 거 보면 17세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래? 완전히 서로 다른 걸로 봤대요. 그러니까 애벌레랑 번데기랑 나비랑 싹 다 다르게 봤대. 근데 심지어 얘네는 그 다르다라는 것 중에서도 특히 그 벌레들을 좀 징그러운,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랑 번데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나비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렇게 온디 아드랜드를 기점으로 흐름 전환되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첫째는 17세기에 잘못 알려진 통념. 이 사람들 왜 그러냐면 생물체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 이거 너네 다 내용 숙지는 했다고 하니까 일단 아줌마랑 좀 그렇고 이분께서 뭘 했어, 재훈아? 제가 말했죠. 너 뭐랬다고? 관찰했죠. 관찰을 해서 일일이 그 변태 과정을 그린 거잖아. 그래서 17세기 때 나비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17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비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곤충을 좋아하고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한테 그 과정을 알려주게 돼서 이제는 어때? 애벌레랑 나비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커서 나비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게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알려진 통념이라 했고 무지라고 써놓은 게 그 이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entirely different에다가 ignorant까지 한번 써주실래요? 무지한 상태였다. 나비가 변태해 가는 과정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비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냥 난데없이 따뜻한 때 딱 오더니 갑자기 추우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이때 당시 지금 1600년대니까 조선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여성이 이 잘못된 통념을 완전히 뒤바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이름 뭐였더라? 메리안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애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시퀀스가 있어요. 시간 순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용상으로 몰라보려면 문장 삽입이랑 순서별은 무조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신이니까 100점은 낮겠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워크북 숙제만 잘 하실 수 있으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문 1은요 이 정도로만 일단 내용상을 보고,
사실 내용을 살펴보는 게 드문드문 몇 개 없어. 그래서 딱 여기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그노런트 했던 거를 바꿨다. 그게 바꿨다는 게 누구? 이거 발음 파이어니어다. 파이어니어. 그래서 지금 요거랑 대립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뒤바꿨다. 그래서 changed differently, entirely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용 끝이에요. 이게 여기가 맨 앞에 이렇게 압축돼서 나오더라고. 그럼 문법 볼게. 이거 다 알죠? 이거 그 consider 지원은 무슨 뜻? 어? 생각보다. 뭐뭐를 고려하다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 했어? O가 C라고 여기다라고 하라고 했죠. 근데 이걸 수동으로 돌리면 수동어는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지금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대로 C 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여기 보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수동태면은 뒤에 명사 오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이거 박살내는 문제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명사 온 거 보이시고 여기 형용사 온 거 보이죠? 어드가 무슨 뜻이야? 이상한. 그래서 이게 어드 넘버라는 무슨 뜻? 홀수. 왜냐면 짝이 없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홀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짝수는 영어고요. even 넘버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리고 invaluable은 현영아 무슨 뜻이야? 매우 귀중하죠. 인 붙었다고 다 낫이라고 하시면 안 돼. 이거 엄청 귀중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는 투톱이 프라이스리스거든. 가격이 없다 해서 가치가 없는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무슨 뜻이야? 프라이스리스? 매우 귀중하죠.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거니까 invaluable랑 priceless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 포인트 잡아주세요. 이러면 이쪽은 끝납니다. 다음 쪽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메리앤이 독일 사람이잖아.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쭉 어렸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3쪽에 보시면 세 번째 문장이죠. It is said that she once climbed over a wealthy neighbor's wall to find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사실 이 it is said는 그냥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카더라는 뜻이야. 그렇다는 얘기가 돌다가 사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다른 애한테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얘기로 뭔가 카더라라고 할 때 it is said that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유학하시면 써먹으세요. 재현아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 관계사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대명사. 격 뭐야? 이게 무슨 격이야? 네. 격. 아. 목적이요. 그죠? 목적격이죠? 주격은 제가 다 뺐어요. 주격은 니네 이제 쉽게 찾으니까 목적격은 체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보면 She must have been unaware of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문장은 제가 앞으로 별표 쳐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별표 치시면 돼요. 이 문장이요. 이 문장 별표 치시면 돼요. 이거는 서술형 출제 이렇게 나서 별표 치세요. 자, 제가 조동사가 뭐니? 추측하는 거죠. 예전에 시간 누가 나타낸다고? 시간. 지금, 어제, 내일 이런 거. 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즌 뭐라고 했어? 그럼 다시 탭줄로 돌아가자. 자, 장사꾼들의 언어. 그래서 명사랑 동사 나누실 때요. 이거 둘 다 똑같아. 다른 언어 배우실 때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세요. 동사는 당연히 장사해야 되니까 뭐랑 뭐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 추측이지. 요건 조동사 쓰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인 거를 동사로 표현하는 건데 동사를 표현할 때 시제랑 태가 있어요. 시제가
현재랑 과거가 있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이거 오역이라고 시간이랑 관련 하나도 없다 했잖아.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는 전혀 시간성과 무관하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가정법, 과거 이런 것만 알잖아, 그치? 현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했잖아. 시간은 누가 나타난다고? 현영아, 누가 나타낸다고? 시간이랑 무관하다며. 그럼 시간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진행 어떻게 쓰는데? BI. ING를 그 ING가 현재 분사잖아. 그럼 준동사가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정보는 얘가 나타낸다고 알겠지? 조동사 뒤에 예절 당연히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쓰도록 배웠어요, 그죠? 자, 동사 원형을 쓰도록 배웠는데, 자, 또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네, 그지? PP의 시간성이 뭐라고 그랬어? PP가 갖는 시간 정보. 기본적으로 동작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라고 그랬잖아. 너네 완료 쓸 때 PP 쓰지? 과거 분사가 갖는 시간 정보는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알겠어? 이거 완료잖아. 잘 봐. 조동사가 동사 원형 쓰면요. 이거 뭔 뜻이냐면 말하는 지금 시점. I must go home. 아, 나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돼. 엄마 기다려. 이런 거. 그지?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 쓰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을 추측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완료잖아. 내가 지금 추측하려고 하는데 추측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미 끝났대. 그럼 뭐겠어? 됐죠? 그럼 must have 무슨 뜻?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죠. 그래서 이거 영작 서술형으로 나올 거거든요. 배열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뒤에 how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거 왜 과거라고 해야 될까? 재현아 이거 왜 must have 써야 돼? 뭐 때문에? 이것 때문이죠. 이게 과거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이것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과거를 추측한다 해서 must have been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must have는 where, how. how가 뜻이 두 개라 그랬잖아. 어떻게, 얼마나. 그죠? 어떻게면 방법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떻게 밥을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냥 주어 동사 가면 되죠. 근데 이 얼마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수준. 그래서 그럼 뒤에 당연히 수식을 갖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익스펜스가 앞으로 끌려 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순 때문에 그냥 가벼운 영장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나오시면 무조건 맞추세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여러분들 어퍼 포인트가 중요한 게 껴있으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다음 문장이거든요. Seeing her painting, he was so impressed. 이것도 배워 붙이시면 돼요. 예서야 분사구문 이거 어떻게 하지? 설명 어떻게 해야 되나? 분사구문 기본적인 뜻이 뭐라 그랬어? 한 8, 90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 하면서라고 하네요. 하면서라는 얘기는 저거 하면서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럼 필연적으로 동작이 몇 개여야 돼? 2개 이상이어야 되지.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2개 이상이라고. 2개 이상 쓰려면 뭐 있어야 돼? 접속사 있어야 되지. 근데 분사구문은 동사 2개 이상 써야 되는데 접속사 쓰지 않고 한 번에 착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부사절을 축약시킨 표현이었죠. 분사구문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 이번 4, 5과에서. 그래서 여기 1번 분사구문 나온 거 보이죠? Seeing her painting. 그래서 그냥 그
그녀의 페인팅 그림을 보면서 그는 너무 감명받아서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인 결과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that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때 그라무로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접속사입니다. 알겠죠? 아까 ask4가 아니라 ask2라고 했는데 ask2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ask4가 기본적으로 뜻이 뭐야?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요런 다 유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근데 사실 난이도는 최하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냥 어법으로 낼 건덕지가 있으니까 내가 별표 치라고 한 거지 사실 난이도가 높아서 친 건 아니야. 그래서 나 이번에 너네 파이널 자료 만들어줄게. 교과서는 그렇게 하려고. 니네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하려고. 너네 그렇게 냈잖아 이번에 선지 막 무슨 A, B, C, D, E, F 해가지고 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교육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내용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뭐 문제 없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장 4쪽에는 첫 번째 이것도 별표 주세요. 예서가 아까 틀렸던 걸로 기억이 나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뭐 튀어나와야 돼? 무슨 개념 튀어나와야 돼? 자, 준동사가 있어요. 준동사 하면 뭐 떠올려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 생긴 걸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형태론적으로는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라고 하고요. 의미상으로는 뭘 갖는다고? 그건 형태잖아. 대상을 찾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면 형태라고 하면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아까 가르쳐줬죠. 그게 시간 정보. 알겠죠? 준동사를요 막 되게 딱딱하게 형용사, 부사 이렇게 끊지 말고 그냥 동사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려면 의미상의 조를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준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를 너네가 간파해야 되고. 알겠지? 자, 그래서 저 2B니까 뭐 있어야 된다고? 의미상의 조는 누군데?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 포스해야 돼. 알겠지? 요즘 틀리지 마. 그래서 이것은 비정상이었대.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대. 꼬마 여자아이가 막 이런 거 곤충 보고 막 희열 느끼는 거. 현영이 이해 돼 그거? 곤충 좋아해? 말 좀 이상한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열정을 느꼈대요. passionate. 그리고 이거 발음 잘해라. 너네 맨날 passionate 이러면 너네 고3 때 안 들린다. 저거 passionate이라고 해야 돼. passionate. obsessed는 집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obsessed가 이런 거거든. 내가 오비 들어가면 반대라 했잖아. 반대에 있는 걸 이렇게 탁 끌어서 나한테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 끌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착한다는 거고요. 어느 수준까지 집착하냐면이라고 하고 대신에 예전에 저 대신 뭐야? 어? 관계대명사? 너 관계부사라고 했어? 좀 나왔어요. 자, 관계부사는 맨 내용 많이 하고 여기 4개밖에 없어요. 뭐야 재현아 그럼? 관계대명사지. 접속사야? 동격이야? 그래서 동격이에요. 자, 내신 같은 데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 동격이 알겠지? 저 접속사야. 그래서 이거 내가 시험 문제 냈잖아. 그리고 우드는 여기서 과거의 습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지난 중간고사 내신 때도 나왔죠? 그 뭐냐 그 늘 노인으로 변장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뭐뭐 하곤 했다는 몇 번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요거 어퍼 포인트가 무려 3개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 치시고 연습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3번째 별표 치는 건데 이 3개 싹 다 난이도는 학급이에요.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별표까지는 아니고 요것도 다 뭐 썼어?
painted인데 여기 뭐야? 동사 또 있죠? 그래서 그리면서 묘사까지 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고.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이제 나이 꽤나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설마 분사 구문 막 부사절로 풀고 막 이런 거 내겠어? 그치? 시간 어떻게? 안 나오겠죠? 그냥 분사 구문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음 장 넘기시면 오쪽에 세 번째 줄이네. To capture each moment of change, she spent many nights awake. 이거 이거 자습서 만드신 분은 이거 그걸로 봤나? 뭐지? ADM? 이거 근데 콤마 때문에 안 되겠다. 콤마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분사 구문으로 보세요. 그냥. 왜냐면 스펜드 목적어나 동명사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는 그냥 분사 구문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 콤마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세 개째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보고 관찰했다,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In our house were so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 that our kitchen began to look more like a research lab. 별표 치시면 됩니다. 지현아, 이거 왜 내가 별표 치라 했을까? 되지요? 어? 도치. 뭐가?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 이러면 이제 하수죠. 지금 전치사 나왔잖아. 예사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그럼 이렇게 구가 형성돼서 길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자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얘 하나 혼자 툭 나오고 끝나버리지. 그러면 뒤에 명사가 더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가 명사군지 식별이 안 되죠. 여기 주어 껴버리면. 왜? 얘도 명사니까. 그래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뒤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행치 할 때 배성이 어디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너네 나중에 좀 있으면 토익 탭스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거기에 그냥 매 세트에 한 번씩 꼭 볼 거야. 그래서 more many plants and jars 얘가 주어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왜 대시야 예서야? 소대시죠.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소대시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치 문제 중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죠. 요거는 진짜 중요해. 이건 꼭 공부해. 그래서 이건 자유자재로 영작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너네 나중에 수능 수준에서도 분명히 만날 거거든. 공부하다 보면 특히 EBS 문제 풀 때 소랑 되게 멀리 떨어졌을 때 꼭 이런 걸로 장난친단 말이야, 문법으로.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자, 네, 이제 본문 3입니다. 다음 거. After almost 20 years. 그래서 5쪽에 있는 그 5번째 줄부터 쭉 하나로 합쳤거든요. 이건 하나로 합친 이유가 과거 완료가 연타로 나와서 그런 건데, 과거 완료는 이거죠. 1679년에 첫 책을 발간을 했대. 근데 발간을 했을 때 당연히 메리안의 책은 다른 책들이랑 좀 달랐겠죠. 다른 책이랑 달랐던 이유가 뭘까? 해내가 왜 다를까? 뭐라고요? 자, 뭔가 하려고 기존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쭉 가면 일단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존의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뒤바꿨다고.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책을 내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과거 완료가 나온 거는 기준점이 다 누구야? 이미 있었던 책들이죠. 이미 있었던 책들.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 완료 쓰인 거 보이죠?
왜냐면 과거 완료를 당연히 써야 되는 게 1679년 책을 발간했을 때 기존의 책들은 당연히 발간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과거 완료 포인트 어차피 여기 말고는 안 나오니까 과거 완료 포인트는 여기서만 잡으시면 되고요.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relationships라는 단어예요. 알겠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거 좀 있으면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거든. 그거랑 연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변 surrounding 환경과 illustrating insects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책들이랑 차이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단락으로 끌고 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이네. 6쪽이요. 6쪽에 보면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drawings. 그래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6쪽에. 자, 이거는 당연히 뭐야? 현영 이거는 뭐야? 위치. 관계대명사인데 근데 어떻게 썼어요? 계속 콤마 쓰였죠. 그래서 요건 계속인데 그래서 계속으로 쓰이면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 일단 관계대명사니까 뭐 있어야 돼? 네? 접속을 한다고요?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있어야 되죠? 선행사가 누구예요?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which displayed.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계속적 용법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동사가 두 개 연달아 쓸 수 있다. 접속사 없이. 그래서 이것도 축약된 표현이야. 그래서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대명사니까 가리키는 명사가 누구야, 재현아? 누구야? 그게 바로 선행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 저거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수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선행사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동사 두 개인지만 보면 돼. 알겠지? 동사 두 개이면서 선행사가 있네? 그럼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수업이에요. 자,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요것도 별표 치세요. In an era when most scientists perceived 요거. 요 문장은 왜 별표냐면요. 문법 때문에가 아니라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의미상으로 중요해서인데요. 요거. 다른 인간들은 각각의 동물과 식물들, 동식물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봤는데 메리아는 어떻게 봤다? 그거를 fit together. 서로가 어울리는 존재로 봤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과학자들과 어때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fit together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어도 좀 챙기세요. 그래서 collectively, mutually, jointly 이런 거. 그래서 함께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 일단 좀 써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게 통념이죠. 요게 통념이고 이게 메리안이 생각한 그리고 메리안이 세상을 바꾼 부분인 거죠. 그 전에는 에벌레랑 나비가 서로 제각각이라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아니야 얘네 다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아까 그걸 fit together랑 연결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어, 7쪽의 첫 번째 문장이군요. 자, many years passed and Marian moved to Amsterdam.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갔네라고 하고 또 콤마하고 웨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관계 부사의 계속적인 거죠. 관계 부사는 부사니까 뭐라고 하면 돼?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결국 뭐? 부사 역할인 거죠. 부사.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곳에서 she was able to sell. 그래서 그녀는 뭐 할 수 있었다? sell 할 수 있었다. 투부정사의 첫 번째, 그 다음에 투부정사 두 번째. 그래서 요거 동사 구 병렬 관계인 거 잘 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was 있잖아. was 있으니까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view랑 viewed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볼 거 알겠지? 그래서 그녀는 팔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이거 동사구 조심하세요.
and 즉 등위 접속사인데 제가 친구 찾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are exotic butterflies specimens that other enthusiasts have collected. collect가 재훈아 자일까 타일까? 타죠. 없네? 그지? 왜? 선행사? 그렇죠? 목적격이네. 그래서 이거 없다고 개념 쭉 있는데 뭐 그렇게 중하진 않아서 별표까지는 안 쳤다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관계 부사의 계속적용법이랑 그 다음에 병렬 관계,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되면 됐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장의 별표입니다. 다음 문장 별표 주세요. 요거요. However,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only made Marian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이거 왜 별표 쳤냐면요. 문법 때문에 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쳤냐면 내용 때문에 쳤습니다. 그 생애라고 했잖아. 생애는 기본적으로 시퀀스가 꼭 너네가 기억해야 돼. 순서요. 그죠? 그래서 문장 삽입 포인트 제가 다 잘라드릴 거예요. 문장 삽입 포인트만 자르면 너네가 알아서 문장 사실 순서별은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구분 짓는지를 좀 아셔야 돼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그러나 seeing 보는 것 이러한 뭔가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생물체들을 보는 것은 만들었다. 메르리안이 디자이어 하도록. 그래서 여기 have make를 했으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야 그럼? 스톡은. 제가 스톡은 뭘까? 그래, 그 분사 구문을 해도 돼. 분사 구문이지 그것도. 그러니까 PP죠. 그래서 PP 보자마자 바로 뭐 떠올려야 된다고 해서요? 의미성이죠. 그게 수식을 하는 얘네죠. 얘네가 당연히 갇혔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PP인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갇혀있는 저런 무기력한 애들 볼 바에 그냥 차라리 요 진짜로 떠날래 라고 하죠. 요거 왜 했냐면 요거 문장 삽입 포인트 나와요. 이제 이 뒷내용은 이제 다 뭐 나와? 수리남 가는 거 나와. 알겠죠? 수리남 간다라고 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와줘야죠. 특히 however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문장 삽입으로 맨날 나오잖아. 이 문장은요 문장 삽입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신이니까 이런 거 삽입 나와주면 개꿀이죠. 꼭 맞춰주세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기로 갑자기 내용이 갑자기 어디로 가? 수리남으로 가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문장 제가 합쳤어요. 이거랑 똑같아서. 똑같다기보다는 구분 짓는 게 중요해요. 자, 둘 다 ing죠? 얘에서 차이가 뭐야? 내가 ing에다 해놨잖아. 뭐야? 한번 읽어볼게요. Finally, in June 1699, at 50 years of age, Marian and her youngest daughter got on a ship headed for Suriname, a territory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지금 이거 콤마 보시면 이거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그대로 설명하는 명사잖아. belonging은 뭘까요? 분사야, 분사. 근데 요거는 전치사라서 동명사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쓰인 거 달라요. 첫 번째는 현재 분사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에다가 동명사 넣는 거. 알겠죠? 이건 솔직히 지금까지 이제 몇 번째 내신이지? 8번째 내신이네. 8번째 내신 지금까지 오면서 하도 봤잖아 이거 그죠? 전치사에다가 동명사 넣는 거.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다음. 얘네는 같아서 묶었어. 다음 장이야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에요. She spent about 2 years in Suriname exploring the rainforests. 이것도 분사 구문이죠. 근데 이것도 분사 구문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들 탐험하면서 2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런 빡센 거에 직면한 채로라고 하시면 되죠. 직면한 채로 메리에는 계속 샘플을 수집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이거죠. 두 개 다 분사 구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사 구문은 다 뭐라고? 분사를 연달아 두 개 쓰면서 부사절을 축약시킬 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수능 때도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분사 구문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준동사를 의미상에 주어 잡고 주어 동사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분사 구문이죠. 이번 4과는 그냥 분사 구문 만약에 부사절로 전환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다 치자. 싹 다 while 넣으면 돼요. while 아니면 as 같은 거 넣으세요. 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했을 때 이질감이 딱히 없더라고.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In her own house, she kept the insects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and made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s.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내가 왜 가져왔냐면 사실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만약에 문법 문제 나올 거였으면 여러 데 현재형 하나 정도 있어줘야 니네 낚을 수가 있으니까 나오는데 이번에 왜 그러냐면 너네가 이렇게 못 보면 이거 해석 이상해진다. 알겠죠? 자, bring이 예설 자야 타야 타지. out of the forest는 그냥 전치사구로 보시면 돼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지. 왜 그래? 여기 RO가 생략돼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됐기 때문에 kept the insects 곤충들을 쭉 보관했고 그리고 만들었다. 무수히 많은 설명들과 그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관계절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싹 다 어떻게 요만큼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사 경렬 구조 이거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제가 remarkable이 무슨 뜻? 주목할 만한 뜻. remark가 언급하다잖아. 그래서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다, 멋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t was truly a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which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이에요. 됐지? 넘어갑시다.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 문제 어떻게 푼다고 해서요? 두 개만 보라고. 뭐랑 뭐? 관계사니까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있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만 하면 돼? 접속사니까 동사 몇 개? 두 개. 됐지? 그래서 계속적용법 특히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동사 두 개 끝. 알겠지? 너네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대명사가 맞니? 관계대명사가 맞니? 대명사가 쓰였던 건 동사 두 개인데 대명사가 접속사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접속사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있는지 확인하고 없네? 그럼 동사 두 개네? 앞에 명사 있네? 오케이 그럼 위치 이런 식으로 돼. 알겠죠? 자, 이것도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개는 그냥 별표 치시면 돼요. 이 두 문장. 이 두 문장 아마 다음 쪽에 있고 9쪽에 두 문장 있어요. 앞에 10쪽이네. 10쪽에 연달아 앞에 1, 2번 문장 있죠? 그거 다 별표 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4과는 그 분사가 핵심 뭐법인지 모르겠는데 분사가 진짜 미친 듯이 뻑하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분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one illustration shows a bright blue butterfly 라고 했는데 한 설명은요, 한 사파는 보여준다. 밝은 초록 색깔의 나비가 날아가는 걸. 이거 그래서 이거는 분사로 본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왜냐면 내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해보려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건 분사로 보시고 의미상의 주어 찾으라 했죠? 얘죠? 플라이는요 자동사예요. 너네 저기다가 그 PP 쓰면 갑분사 되는 거야. 알겠지? 날아가고 있는 파란색
butterfly를 잘 보여준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분사 쓰인 거 보셔야 되고 all the colorful flowers of a pomegranate plant with another butterfly sitting nearby and a caterpillar creeping down the flower's stem. with는 전치사니까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고?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명사.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 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 나올 거예요. 자, with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야? 예서가 아는 with가 무슨 뜻이에요? 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이거는 동시에 발생, 즉 병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함께 일어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그래서 니네가 분사 구문 쓸 때 왜 싹 다 현재 분사형 ing를 쓰냐면 현재 분사가 기본적으로 갖는 시간성이 뭐니까 시작에서 끝이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을 때인 거거든. 그래서 뭔가 두 개 동시에 일어날 때 쓰는 거야. 아니면 연달아 같이 일어나거나.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뭐야? 이것도 분사 구문이야. 알겠지? 자, 현재 분사가 맞게, 과거 분사가 맞게 이거 어떻게 풀어? 이 기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볼게요. 그냥 너네 문법 문제 풀 때 현재 분사는 능동으로 보시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면 되지. 능동 수동 판단 어떻게 할까? 첫째, 뭐 하시면 돼요? 동사가 자인지 타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겠죠? 타동사네? 근데 목적어가 없네? 아니, 이렇게 쓰면 돼요. 목적어가 없다. 그럼 이거 뭐야? 수동이고 목적어가 있네? 그러면은 능동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거진 다 풀려. 지금 보면 셋은요 뒤에 목적어 없는데요 라고 하기 전에 자동사잖아. 이렇게 생각하자. 자동사면요 무조건 ing라고 하세요. 그럼 알겠죠? 셋은 그냥 안따야. 자동사지 프라이드 그냥 날다고. 자동사니까 자동사 무조건 ing 이렇게 그럼 외우던가.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쉽죠. 그리고 caterpillar가 creeping down the flower stem 목적어 있죠? 그럼 이거는 목적어 있으니까 ing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지? 이렇게 풀면 거진 다 한 5초 만에 풀릴 수 있어. 이거 수능도 똑같으니까 수능도 이대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수능에서도 나올 법한 문법 문제라서 제가 별빛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문법 문제로서 꽤 준수합니다. 자, 그러면 another depicts two spider webs stretched. 스트레치는 뭐뭐를 이렇게 쭉 늘리다라는 뜻이야. 왜냐면 웹이 늘려졌다라는 거죠. 왜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타란툴라랑 엔츠가 있는데 목적어 있네. ing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어떤 문제 출제 유력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유력해요. 이 문장은.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자, 괴테 나오는 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괴테, a celebrated German poem, also must have been impressed by her work. 이것도 왜 must have pp 써야 될까? 이거 예상 한번 읽어볼까? 이거 왜 완료형 써야 돼? 왜 옛날 일이야? 그렇지,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괴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미 죽은 괴테가 했던 일을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거 정보를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must have been impressed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있죠?
he praised 거기 있지. 그 마지막 문장 별표 치세요. 마지막 문장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서야 나데이버 B가 뭐야? A가 아니라 B네. 현영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지? 아니죠 당연히 큰일 나요 이러면. 자 요거랑 달라 조심하세요. 이번에 A가 아니라 B라는 거니까 그럼 재훈아 A 플러스 B야 아니면 A야 아니면 B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해요라는 말이야. A가 중요해요 아니면 B가 중요해요? 이 셋 중에 뭐야? B가 중요하다는 거죠. A가 아니면 B라는 건 B라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뭐야? A랑 B 다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랑 문장 의미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연결한 거예요. 이거 맨 밑에 문장이랑 그 위에 문장 이렇게 내가 연결한 거거든. 요거 두 개 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Insect study가 뭐랑 같은 말이야? 곤충을 연구하는 건 당연히 생물이니까 과학일 거고요. 예술의 세상은 당연히 뭐야? 이거 아트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돼. weave는 뭐야? 너네 그거 뜨개질 하다 할 때 그 뜨개질이 영어로 weave야. 그래서 weave A and B 하면 뭐야? A랑 B를 한데 모아서 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다라는 뜻이죠. 단어 하나만 잡을까? integrate. 요즘 인테그랄 배우시느라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인테그랄 할 때 그 인테그랄이 같은 말이에요. integrate.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다? 아, 메리에는 예술과 과학에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 막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예술이 과학이라는 영역을 예술로 설명했다라는 거에서 뭐야? 최초였다는 거지. 그치? 원래는 예술이랑 과학은 따로 각각의 분야였는데 메린이 어떻게 예술이라는 영역을 끌고 와서 과학을 이해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장. 12쪽 피시면 돼요. 12쪽에 PPT 하나 날라갔나 봐. 잠깐만. 그 12쪽에 보면 맨 첫 번째 문장 있지. In the 20th century, however, Maria Sibylla-Marien's work was re-evaluated. 그 문장 별표 치시면 돼요. 예전에 내가 왜 별표 치라고 했을까? 그 문장. 첫 번째 문장. 했어 아니? 안 해서? 응? 아 뭐? 과거? 네? 그거 말고 아니, 문법 말고 문장 삽입 포인트잖아. 자 이것도 어때요? 내용 전환됐죠? 그 전에는 이 사람 듣보잡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세대 와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흐름 전환됐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삽입 포인트이자 두 번째 연결, 그러니까 전환되는 지점이 알겠지? 이렇게 끊기는 부분들 다 찝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 in recognition 거기 있죠. 그 문장 별표 치세요. 이거는 왜 별표 치시냐면요. 세 명 다 오늘 데일리 테스트 틀렸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문법 문제 나올 것 같아. 이건 진짜 찐으로 중요해. 이거는 그거야. 병렬 구조야. 동사 병렬 구조. 그래서 내가 동사 누구게 찾으라고 했잖아. 자, in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Germany, 독일은 put. 현재와 과거야. 재훈아. 당연히 과거죠. 왜 Germany가 3인칭이기 때문에 현재였으면 put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거 put라고 하면 돼, 안 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시제는 시간이랑 무관하다고. 너네 저거 put라고 해버리면 동사 원형 썼다는 거잖아. 그러면 맨날 둔다는 뜻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녀의 포트리 자화상을 어디다가 500마크 그 지폐에다 넣었대잖아. 그지? And today 그리고 오늘날에 자 그래서 S1 V1이에요. 그리고 and 해가지고 하나의 절을 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학교들이 S2고요. 여기 are named라고 하면 안 돼. 동사 are named가 아니라 named가 동사야. 왜?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야. 이건 뭐냐면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끊겨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100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어법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 골라주세요 하면 사과는요 딱 이 문장 하나입니다.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세요. 네, 다시 볼게요. 자,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독일은 그녀의 자화상을 500마크 빌에다가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많은 독일에 있는 학교가 named after her, 그녀의 이름을 땄다는 뜻이야. 그녀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학교가 꽤 있다는 뜻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there are는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독일에 있는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조심하세요. 됐죠? 뭐라고? 여기 뭐라 했는데? 너네 학교는 뭐라고 했어? 맞지. 요청은 하지 않았어? 사과했다 하지 않았어 나한테? 아니에요? 네임이 사실 이렇게 쓰이는 거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수동태로 보는 게 차라리 수동태로 보는 게 합당하네. 내가 본 게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설명 다시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네임을 타동사로 보거든요. 보통 뭐뭐의 이름을 지어주다. 그래서 이게 name A after B라고 하면요 B의 이름을 본다, A의 이름을 지어주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수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네임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이건 수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그냥 얘를 꾸며주는 부사로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부를 꾸미니까 부사로 보시고요. 얘가 주어 그리고 are named after her 이걸 싹다 동사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자 됐죠? 그래서 타동사라서 요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정할게요. 현영이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그 뭐냐 제 답지가 틀렸죠? are named가 정답입니다. R이 정답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재현아 관계대명사 하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생님 좀 느리다. 예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거 뭐냐고요? 너무 느린데. 현영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 선행사. 알겠지? 앞에 뭐가 붙든 상관없어요. 그냥 관계 뜨면 무조건 싹 다 선행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지 않았어? 기억 안 나? 현영아 예외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고 예서는? 관계사요.
선행사 꾸며주는 말이라 했죠. 그래서 뒤에 관계절 내에서 형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찢은 거지 다 똑같다고, 다 싹 다 뭐라고? 선행사 꾸며주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세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관계대명사 쓰면서 얘네가 이제 어떤 것까지 넣게 됐어? 관계절 내에서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전치사가 명사랑 결합해서 하나의 구를 이루잖아. 얘는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첫째, 형용사 역할. 둘째, 부사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좀 눈치껏 느껴지지? 얘는 뭘로 발전했어? 소유격. 얘는 이게 관계대명사 개고야. 이게 관계사의 개고야. 됐죠? 근데 한 또라이 같은 놈이 있어. 의문사 다 빌렸었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놈이 누구냐면 요거는 좀 찢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 뭐 있어?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미친놈이 어떤 놈이냐면 선행사 관계사를 둘 다 쓴 놈이야. 선행사 명사인데 그것까지 하나를 씹어서 와시겠다 보니까 얘는 뭐야? 관계절이자 명사라고요. 이게 하나 얘기야. 알겠지? 얘는 그래서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바로 뭐라고 하면 된다고 재훈아? 선행사. 근데 관계되면서 왓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요? 명사. 됐죠? 이게 관계되면서야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발전한 거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형용사 역할이 뭐야? 수직. 누구를? 이거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명사 친구야, 명사 친구.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 너네가 이제 관계사 문제 풀 때 완전, 불완전 이런 걸로 풀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passion 완전한데? 라고 해서 관계부사로 빠지거나 동격으로 빠지는 괴랄한 짓을 한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야? 뭐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돼요. 자, 메리 안에 passion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적절하죠. 그래서 이거 소유격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완불로 판단하지 마세요. 뭘로 판단하시냐면 who's가 뭐뭐 의잖아. 그래서 뭐뭐 선행사 의라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적절하면 소유격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세요. 이거 수능에서 푸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신에서 이거 나오면 이거 틀린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안 나오겠지. 나와봐야 어차피 쉽게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Whereas Severus Marian was a naturalist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관계사 뭐가 들어가야 되지라고 했을 때 선행사 잡고 Marian의 passion은 남겼다 많은 족적을 그것의 족적을이라고 했었을 때 적절하죠. 그러면 후수 자리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지금 소유격으로 발전했다고 했잖아. 원래 오브위치로 썼던 거. 알겠죠? 뭐뭐의. 그죠? 여기서 발전한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왜냐면 너네 수능에서 사실 잘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내년에 이제 EBS 영어 독해에서 이런 거 풀 때 있지. 어법 문제 나오면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 이거. 그럼 이제 니네가 틀릴 때가 올 거거든. 그때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완불로 판단하지 마시고 완전했을 때 너네가 딱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형용사인가 보다. 왜냐면 소유격 관대가 뒤에 무조건 명사가 올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알겠지? 이런 경우에선 여러분들 선행사 의라고 해석해보세요. 아시겠죠? 됐지? 끝. 다음으로 갈게요. 마지막인가? Despite 12쪽의 마지막 문제예요. Despite the suspicion and ridicule she faced. 자 여기 보면
ridicule은 조롱이죠. 그리고 face는 자타. 타네? 목적어 있어 없어? 왜 그러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름에도 불구하고 재현아 뭐 무슨 뜻? 여기 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 이상할걸? 그죠? 전치사를 조금 내가 더 쉽게 알려줄게. 이거 내일 예비정시반 애들 수업 내용인데 너네도 좀 알려줄게. 너네 그 접속사 맨 앞에 할 때 골 때리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뭔지냐면 왜? 뜻이 너무 다양해서. 와할 뜻 뭐야? 자, 하면. 또 교실. 예사 센스 또 현영아 S 때문에 또 예를 들어 니네가 돌아버려. 특히 이거 맨 앞에 나왔을 때 니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뒤로 가볼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전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절로 가잖아. 이렇게 가면 수능 때 좀 힘들어져요. 이거 다 핵심 뜻이 있어. Y는 뭐냐면 동시에 같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뻑하면 분사구문 때 맨날 접속사 니네 Y라고 하는 이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Y를 동시에라고 해석하면서 쭉 가시면 돼요. 근데 동시에 일어날 때 어때요? 얘네 두 개가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럼 동안이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했지 얘네가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닌 거잖아. 같은 시간에 발생한 거지 얘네 두 개가 서로 속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동시에라고 해석하고 쭉 가. 그러고 나서 부사절을 읽다 보면 니네가 감이 오거든. 이거 다른 거 얘기하는구나. 왜냐면 문맥이 있을 거니까. 그럼 그 주절이 끝날 때 그 반면에라는 말 한마디만 툭 던져주면 돼. 그러고 주절 쭉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센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애초에는 뜻이 이래로 해. 이래로. 이게 뭐냐면 방향을 그 기원 있지 기원. 이거 기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뿌리를 찾는다는 뜻이야. 센스는 어디를 뿌리로 잡냐라는 거 알려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반하여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기반하여 알겠지? 어떤 거를 기반하여라고 하면 이래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때문에라는 뜻도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뜻이야. 여기가 기원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일어났다는 뜻이야. 인과잖아. 그죠? 인과관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S는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S 쫙 정리해줬잖아. 원급 비교 순서대로 가야 돼서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라고 하시면 돼요. S는 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과관계를 틀어주는 것 같으면 중간에 때문에라고 넣고 그냥 쓱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너네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특강 시간 오면은 제가 이거 쭉 갖고 와서 예비정시에서 했던 거 갖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포도 마찬가지야. 포가 등위접속사였으면 왜냐하면의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는 기본적으로 A라는 방향에 내가 서 있으면 나 B로 갈 거야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B로 가고 있는 도중에 내가 B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서 포가 이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는요 이유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전치사 디스파이트를 얼더로 바꾸는 문제가 나올까 싶긴 한데 어쨌든 얼더로 바꾸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디스파이트 뒤에 나오면 이 she를 주어로 끌고 오면 되지. Although she was faced with doubt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얼더로 바꾸는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혹시 몰라서 제가 잡은 거고요. 또는요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됐지? 그럼 끝인가? 끝이네.
중간고사랑 당연히 그 과목 똑같지? 그거는 엄매고 그거 엄매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 기억이 안 나요? 국어사 중수고. 아 중세국어 중세국어 한다고? 그거는 어문 규정은 했어요? 하고 있어? 했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와씨 기말도 개헬이네 외울 거 천지겠는데 학원 다니지? 둘이 같이 다닌다 했나? 같은 학원이지 어문 규정의 중세국어 그럼 수학은 그때 도함수 활용부터 했지 도함수 활용부터 정적분의 활용까지 싹 다? 그리고 너네 정법이랑 막 이러잖아 정법이랑 또 뭐지? 생일. 생일? 정법 어렵지 않아? 내가 정법을 안 해봐서 몰라 우리 때는 법과 정치라고 했거든 근데 그거 듣는 건 진짜 하드코어인 애들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생일은 뭐 활용하시고 또 어? 뭐라고? 경제? 경제는 뭐 하는데 지금? 어? 금융? 금융? 금융이면 뭐 주식 이런 거 배워? 뭘 배우는 거지? 금융 시스템 이런 거 배워?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너네 지금 내신에 들어가는 게 국어, 아니 언매, 수투, 영어, 경제, 정법, 생윤 끝? 세 개지? 야, 어떻게 국영수는 조금 너는 그럼 한국대 할 때 사회교육은 밀어내면 되겠는데? 엄청 많잖아. 아니요. 제가 하늘에 경영과 지구과학에서. 지구과학 있다고? 네. 이것도 심지어 선택할 수 있어? 경제랑 지구과학 중에? 아니 그럼 어쨌든 경제 빠지면 정법이랑 좀 세 개잖아. 사회계열에서 지금 세 개나 본 거잖아. 두 개가 좀. 두 개? 못 밀어내? 아니 그만 할수 있어요. 과목이 너무 많은데. 너희 중간고사는 힘들었겠다. 기말고사는 영어가 중간보다는 어려운데. 일단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구글로 너네 선생님 뭐 중간고사 뭐 주잖아. 그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시험 문제 내시는 거 같아서 시윤이가 그때 자기가 스스로 막 오답노트 했었는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구글 그거 잠깐 본 게 신의 한 시였다 이런 얘기 써놔가지고 내가 그걸 놓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할게요. 일단 내용은 간단해. 요지는 이거 지금 너네 그 과 제목이 Find and do what you love. 너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찾아서 그거 해라라는 뜻이잖아. 예선 나중에 뭐 할 건데? 회사원? 한영이는 그거에서 같이 다니는 거야? 재현이는 뚜렷하고. 근데 이거 어제구나. 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 내신 대비하거든. 걔네들도 이 얘기 했는데 내가 걔네한테 그랬거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은 죽어도 영심이 찔려서 너네한테 못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니네가 지금 공부 여태까지 한 양이 내가 고3 때 한 양보다 많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내신도 일단 내가 대진고 와가지고 1등급 딴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영어는 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거든. 근데 1등급은 내가 기억하기엔 한 번 거의 없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내신 시험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학교 생활을 뭐 열심히 했냐? 대진고에서 진짜 쥐죽은 듯이 살았어. 그냥 무탈하게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학생부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네 그러니까 그냥 올해 다 지났으니까 그냥 내년이라 할게요. 2022년 내년에 여러분들 대학을 가시면 너네가 이제 살았던 방식이 있잖아. 그냥 사람은 그 관성을 거스를 수가 없거든.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해. 이제 대학 대입병이라는 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올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는 짓거리지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그 순간에 밖으로 책상 뒤엎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또 그 뒤엎을 용기는 또 없는 거야. 그냥 참다가 대학 졸업해요. 그래서 회사를 가졌네. 회사를 갔는데 세상에 상사가 쓰레기고 쓰레기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회사 갔다 오면 이러고 있거든 집에서. 갔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개고생해서 들어간 회사 4개월, 5개월 만에 퇴사하고 1년 만에 퇴사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네가 이제 그때 현타 와서 그때 사춘기로 망하는 거야. 내가 그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눈 뒤집혀가지고 나 갑자기 카페 창업할래 이런 걸 말리라고. 그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늦으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학생은 있잖아.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준다. 근데 대학생 전에 고등학생은 중간고사 한 번 못 보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막 혼내고 화내고 막 하잖아.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대학교 딱 끝나면 이제 회사 가면 또 실패를 용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용인해주는 때가 대학생이야. 내가 니네 그래서 대학교 가라는 이유가 그때 실패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는 많이 깨져봐. 그러면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밴드 동아리 가서 기웃거려. 그리고 밴드 한번 가보고 그래서 공연도 해보고 그러다가 가수 되지 말라는 것도 있었거든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 너네 잠재력은. 지금도 항공 쪽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갔는데 항공대 갔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주 삼수할지 누가 하냐고. 군수할 수도 있고 너는 군대 가니까. 그렇잖아. 갑자기 난데없이 예서가 간호사 돼서 올 수도 있다니까. 현영이가 난데없이 갑자기 사업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막 학원 차려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꼭 하세요. 지금은 못하잖아. 지금은 못하니까 20살 때 범죄 빼고 다 해봐. 막 소개팅도 해보고 과팅도 해보고 미팅도 하고 팀이랑 팀도 싹 다 해보고 동아리랑 동아리 다 가입해보고 알겠지? 과 막 이런 데 기웃거리면서 과점도 사서 입어보고 막 이런 거 해보시라고요. 남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남들 하지 못하는 것도 다 해봐. 그러면 그런 자신감이 생겨.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구나. 난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자기 흥분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메리앤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이 요지를 얘기하는 거죠. 메리앤은 그냥 뭐 한 거야? 자기가 좋아해서 그 일을 한 거야.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막 그림을 그리고 꽃 그리고 싶어가지고 막 부잣집 담벼락 넘어가지고 그거 그때 당시 튤립 되게 비쌌거든. 그 튤립 지금 비트코인 그런 느낌 있지. 그때 그렇게 해서 투기 대상이었어 튤립이. 그래서 튤립 전쟁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튤립을 꺾는다? 그거 진짜 유럽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꽃이었는데 그거 가가지고 땄는데 부자가 딱 봐서 죽이려고 했는데 애니까 너 왜 뽑았니? 그림이나 한번 보여줘봐. 너무 잘 그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재능이 있어서 그냥 그리다가 곤충을 봤는데 곤충이 막 너무 귀여웠나 봐. 그치? 귀여우니까 와 얘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관찰하는데 얘가 자꾸 막 변태하니까 형태가 자꾸 변하니까 뭐지? 되게 신기하게 그냥 그림을 그린 것 뿐이라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을 놀래키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그렸을 뿐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이거 강의하는 거 특히 내가 고3 강의를 맨날 하는 이유 딱 하나야. 두 가지 이유야. 고3 애들은 진짜 벼랑 끝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공부할 때 뭐냐면 눈빛이 진짜 남달라. 너네 지금 이 눈빛이 한 10배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다 뒤졌어 막 이런 말인데 특히 정시반은. 물론 유한되면 풀려요. 안 되는 건가? 이러고 좌절하는 애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난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지금 5년 했잖아. 5년 했고 솔직히 이거 내신 자료도요 15년 개정이니까 지금 바뀐 지는 4, 5년 됐잖아.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돼. 맨날 봤던 걸 또 가르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자꾸 공부하고 자꾸 연구하고 발전하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이유가 니네 그 고3 애들이 주는 영감이 되게 크거든. 뭔가 열심히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가르칠 땐 애였는데 몇 개월 좀 지나도 같이 술 먹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고3에 대한 제가 수업하는 게 되게 저는 이거 되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남들 얘기하면 재미가 떨어지면 안 해봅니다. 다른 거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는데 세상을 뒤바꿨다. 그리고 그 뒤바꿀 때 동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한 사람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술계와 과학에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계와 예술계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 허들을 깬 게 메리앤이었던 거지, 그지? 그 예술을 통해서 과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생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토리가 쭉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문의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지문이 하나씩 시퀀스가 끊기는 데다가 제가 다 별표 쳐드렸고 문장 삽입 포인트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A, B, C 해서 시퀀스 나눠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문법이랑 어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되고 나올 것 같은 거 내가 아까 유의어휘는 다 어차피 3개인가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휘로 나오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세부적인 유의어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모아서 마지막에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공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어법도 이렇게 한번 다 정리해봤거든요. 일단 보면은 일단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다 싶은 걸 딱 정리해보면 아까 조동사 완료요. 이거랑 그 다음에 동사 정렬 구조. 그래서 동사와 관련된 문제를 낼 때는 이 2개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완료랑 스펜드 이건 뺄게요. 이번에 제가 아까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빼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어. 사역동사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과거 완료는 되게 지역적으로 들어갔고 조동사 우주도 마찬가지. 수동태 오형식이 그나마 좀 특이한데 이거를 낼 바에 차라리 이거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식 같은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끼케발 3개인가? 나왔었죠? 분사 수식이 좀 많이 나왔죠. 이거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사 수식 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 내신에서는 니네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 니네 이거는 사실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딥하게 일부러 가르쳐 준 거고 구문 보이죠? 구문은 그냥 싹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문으로 너네 영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서술형이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 동태고 전통이 그거잖아. 동사 이렇게 툭 던져주고 형태 변형해서 너네가 배열해봐, 영작해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로 해서 나오면 요거랑 요 2개 특히 전치사국에서 도치된 거랑 근데 사실 요거는 영작보다는 어법 문제 적절성 판단으로 나올 것 같고요. 영작을 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2번이랑 6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근데 2번은 중학생 때부터 너무 많이 했던 거니까 6번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2문장 있었죠? 위드 들어간 거. 그거는 면밀히 보세요. 그거는 수능 수준으로 보더라도 꽤 준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없지? 있어?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이해 다 되죠? 문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도 크게 어렵진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도 좀 파악할게요. 그러면은 뭐해? 재영이네 말은 지금 저희 지금 외부 지문 교과서 쓰면 외부 지문은 따로요? 아니요. 저희 교과서가 다 끝난다. 교과서 다 끝났다고? 네. 근데 교과서가 맨 마지막 거의 파트 빼고는 다 끝났는데 그거 안 하고 바로 외부 지문. 그러니까 4, 5과 하고 5과 뒤에 그 스페셜 렉처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사과 맨 마지막 부분 안 하고 그래 넘어가셨다고? 아까 지금 내가 한 그 마지막 거? 네. 왜 그러셨대? 까먹으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어쨌든 재현이는 4, 5가 다 끝났고 4, 5가 본문만 나오죠? 네. 4, 5가 본문에다가 지금 외부준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2번 끝났어요. 그럼 얼마 안 됐네. 예선에는? 너네 2번은? 저 특별 안 먹어요. 그러네. 현영 어디야? 6번 5과만 한 거네? 방금 좀 다시 5과 본문을 온라인으로 했고 오프라인으로 4과 어법을 했다고? 어. 3번까지 했다고? 5가 3번까지면 어디까지인가? 그 스마트 시티죠? 토요일날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리큘럼 그대로 갈게요. 토요일에는 우리 5과 이렇게 진행해서 끝내고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땠어? 괜찮았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5과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렇게 진행해서 중요한 내용 추출하고 중요한 문법이랑 어휘만 보고 빨리 넘어간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 어법만 모아서 4, 5과 공통되는 것만 다 추출해도 돼요. 뭐라 해야 되지? 연습지 같은 걸로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4, 5과 어법을 빨리 랩업 한번 쭉 한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외부 지문 12지문이죠. 그걸로 나가는 걸로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지문 더 들어간다는 얘기 있었어? 너네 왜냐면 23일에 22일인가? 그때 너네 11월 모의고사 있거든. 그게 시험 문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 너네 경기도라서 너네가 보거든. 그래서 그것들 염두에 미리 두고 있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급적 기본적인 진도는 빨리 빼는 게 일단 나중에 상호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진도 오늘지 않게 좀 빨리 뺄게요. 어려운 거는 딥하게 가고 쉬운 거는 빨리 가고, 그렇죠? 그래서 숙제만 좀 말씀드리고, 단어는 교과서 5가 이렇게 다 외우시고, 워크북 있죠? 워크북 한번 봐봐. 너네가 좀 얘기 좀 하자. 그 4과 통합본 꺼내시면 돼요. 통합본 4과 통합본 보시면 그 우리 파트가 이렇게 있잖아. 1, 3, 4, 5를 내주고 싶은데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유효한 공부일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한번 합의 좀 할게요. 불필요한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단 저는 교과서는 중간고사를 미루어 보면 일단 문법은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법과 관련된 건 파트 다 넣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고민인 건 이거 1. 빈칸 채우기. 이게 과연 효용이 있을까 싶어서.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할까 말까? 타과목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봐. 하는 게 나아? 현영이도? 그럼 하세요. 그러면은 1, 3, 4, 5 본문 7개니까 전체 범위 이거 싹 다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5과는요 자습서로 전체적인 내용 쭉 파악해오시면 제가 토요일에 싹 빠르게 랩업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조금 빨리 끝났는데 빨리 끝낼까요? 알겠어.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뵐게요.